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키 축구화를 가장 좋아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신어본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근데 팬텀 GX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게 괜찮은 축구화고 신어보면 이번 GX2는 전작 대비해서 더 편해진 것 같고 실착이 더 기대되는 모델이기도 하지만 뭔가 나이키 축구화가 최근에 발전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정체 상태인 것 같은 느낌? 나이키 풋볼에 더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모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출시한 이 팬텀 GX2의 다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산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그립니트라는 소재를 GX에서 처음 사용하고 내수성과 함께 소재의 표면 특성만으로 그립력을 확보하면서 발에 꼭 맞는 핏이 장점이었던 모델인데 이번에 팬텀 루나와 결합되면서 새로 적용한 이 텍스처가 왼쪽 오른쪽이 좀 다릅니다. 왼쪽은 되게 선명하고 점착성이 있는 반면에 오른쪽은 점착성도 떨어지고 마치 무늬만 있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뽑기운이 있는 모델이니까 구매하실 때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보시고 지금 발매된 제품은 중국산이니까 이후에 출시되는 컬러 중에서 보스니아산으로 출시되는 모델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제품을 구매한다면 보스니아산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원산지를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정가가 299,900원이기 때문인데 어느덧 팬텀 GX는 나이키에서 가장 비싼 모델 중 하나가 됐지만 이렇게 중국산에 어퍼의 성형마저 제각각인 모델이 299,900원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원가 절감과 함께 품질 유지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루나와 결합한 이 그립니트의 패턴은 양각에 텍스처가 없는 이 전작의 GX보다는 좀 더 좋은 구조로 보이고 인프런트나 인사이드에 모두 관여하면서 여기 발 안쪽은 마치 패싱 패드 마냥 그립니트가 길게 뻗어 있는 구조와 함께 나이키 스우시도 되게 의미 없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공의 임팩트에 관여하는 부분에 그나마 이렇게 나이키 스우시도 배치한 디테일은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발목 부분과 플라이 니트 텅 그리고 이렇게 측면으로 설계된 끈은 이전 토탈 레이저 등등에서 볼 수 있었던 구조로 색다를 게 없는데 어퍼 어디를 봐도 ACC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급이 더 낮은 GX2 프로 터프화에서는 ACC가 적혀 있는데 엘리트 모델에는 ACC가 없거든요. 이제프폴 채널에서 실착 리뷰를 해주셨는데 그 의견 중에서도 내수성이 되게 떨어져서 양말이 젖는다라는 리뷰가 있었는데 사실 이 그립니트가 처음 발매됐을 때 장점 중 하나가 내수성이었거든요. 이 그립니트 자체가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이 니트의 코팅이 특징이었는데 원피스로 제작된 이 어퍼 구조상 어디에서 내수성이 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ACC 자체가 빠진 부분도 좀 의아한 부분. 여기 보시면 제가 곧 실착 리뷰를 올릴 TM410은 이 텅 구조상 TM4-9부터 이렇게 생긴 텅 구조인데 팬텀과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ACC가 적용되어 있으면서 2시간 내내 비가 왔었을 때 뛰었는데 양말이 하나도 젖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수성이 완벽한 TM4가 있는데 팬텀은 오히려 정가가 더 비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ACC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도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소재를 이렇게 살펴보면 따로 쿠션 안감 같은 게 없이 그냥 어퍼 그대로 제작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는 사실 GT에서도 동일하게 봤었고 내부 소재가 없으면 그만큼 볼터치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장점이 있어서 무조건 안감이 없어서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모로 봤을 때 정가 대비 디테일은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인솔도 안쪽에 타공되어 있는 게 좀 달라졌지 전작과 완벽하게 동일한 인솔을 사용하고 역시나 이번에도 포론조차 넣지 않은 인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포론 인솔로 교체해서 사용할 것 같고요. 에이지 플레이트는 뭐 따로 단점이라고 할 게 없이 구조도 좋고 스터드 폭과 길이감 역시 좋지만 겨울에 추운 날씨에 사용하면 이 스터드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아웃솔 자체가 갈라지는 크랙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착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면
어퍼 자체의 텍스처는 디자인도 좋게 되어 있고 기능성도 좋은 것 같지만 ACC가 빠져 있고 내부 안감이 없는 어퍼의 구조와 소재, 그리고 이전과 동일한 인솔과 아웃솔을 그대로 재사용했음에도 GX2라는 이름을 달고 루나와 결합된 디자인으로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 299,000원에 나이키 대표 컨트롤 사일로라고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보이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아디다스 축구화의 라인업이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기도 한데, 나이키가 만약에 아디다스처럼 팬텀 GX에 끈 없는 모델, 그리고 FG, AG, 그리고 하드그라운드까지 정발하고 여기에 뭐 플러스 등급으로 예전에 엘리트 마냥 올카본 팬텀을 출시하거나 그렇게 제품을 다양하게 출시를 하고 있다면 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FG, AG만 비슷하게 해서 어퍼 디자인만 다르게 하고 가격은 그대로 혹은 더 높은 가격으로 출시하는 요즘의 나이키 축구화를 보면, 예전에 4개 사일로를 다양하게 출시하고 카본 엘리트 버전까지 출시했던 때를 생각해보면 요즘 나이키 축구화의 방향성에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고, 팬텀 GX2가 그 현실을 보여주는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립 니트가 트래핑과 인사이드 패스를 할 때 타점이 좋고 가볍고 아웃솔 궁합도 구조도 되게 좋기 때문에 실착 리뷰는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제품의 가격과 소재 디테일을 따져봤을 때는 아쉬운 모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팬텀 GX2 실착 리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